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을 좀 찍어볼 건데, 지금 뭐 조건부 승인이다, 뭐 어떻게 뭐 조건부 허가다, 이런 뭐 찌라시들이 돌고 있어요. 그죠? 제가 분명히 금요일에 아침과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5월 1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찌라시, 부정적인 찌라시가 속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찌라시들이 결과적으로 주가의 이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할 건데, 이 조건부 승인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 가속 승인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뭐 HLB는 임상 3상이 끝나고 이제 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건부 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좀 줄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 전문가지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가속 승인이고, 조건부 승인이 승인 후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라, 이러한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찌라시들은 주가의 방향성에 전혀 큰 그림에서의 결정은 짓지 않는다.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움직임은 만들어지겠지만,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악재로 보일지언정 주가가 내려가다 어떻게 다시 올라오고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런 악성 루머로 인해서 밀렸다 갔을 경우에 어떤 흐름이 발생된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 엄청난 개미털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달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영상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때 좀 올려드렸는데, 주말간 개미터는 심장마비 속보 속지 말자. 그죠?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려갈 만한 건덕지를 찌라시를 통해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절대 속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장 막판에 좀 찌라시 같은 내용들이 나왔죠. 뭐 조건부 승인이나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요? 절대로 믿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이때 APS 논문 철에 관련돼서 가짜 사이트까지 만들면서까지 세력들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개인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줬죠. 근데 이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 개인을 털려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아닌, 밑으로 뺐다가 올림으로써 개인들한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주면서 빠져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던 개인 투자자는 더욱더 큰 욕심이 생겨서 절대 매도를 못한다. 그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절대 하지 못해요. 왜? 이게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HLB.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에 이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건 간에 뺐다가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린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분할 매도 이렇게 강조를 드릴까요? 도대체 왜? 공매도 앞잡이 세력입니까, 제가? 공매도 앞잡이 세력이어서 이 분할 매도에 대해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HLB를 과거부터 보던 사람이에요. 과거부터 HLB를 보던 사람이고, 항상 HLB의 움직임은 세력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죠? 전환사채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올리고, 유상증자 물량이 나올 때마다 주가를 올리고, 그죠? 단기적으로 악재로 개미들 한번 털어준 후에, 그죠? 옵티머스 400억 사건 털어주고 앞에 구간 물량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고, 나노코박스 이슈로 진양곤 회장님이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언론 플레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춰놓고 다시 선낭함 이슈로 올려놓고, 다시 어떻게 NDA 관련돼서 가남 이 22.3개월, 22.1개월이라는 엄청난 수치의 OS를 생존 기간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올렸다가 또 빼고, 그죠? 바닥 구간에서 생쇼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HLB는 그동안,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온 건데, 이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정말로 이랬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죠?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 개인 투자자가 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게,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해서 못 판 거란 말이에요. 3, 4만원 구간 더 간다 해서 5만원 6만원 못 팔고, 더 간다 해서 5만원 6만원 못 팔고, 더 간다 해서 5만원 구간에 못 팔고, 또 마찬가지 5만원 구간에서 더 간다 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언제까지 더 간다 언제까지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더라도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한계성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근데 너는 왜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전량 매도가 아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가 리스크라는 좀 주식 투자는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냐 아니냐는, 그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박이냐 투자냐, 그죠? 저는 투자라는 것은요, 반드시 리스크가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리스크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바닥권에서. 그죠? 네가 바닥을 어떻게 알아? 바닥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한데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가 크게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간다?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치 투자는 나랑 맞지 않는, 저도 가치 투자 싫어해요. 가치 투자 싫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게 리스크 관리인데,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여기서 주가가 15만원까지 예를 들어 갔다. 여기서 더 가는 거에 베팅하는 것과 여기서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는 것.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분할 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5조 정도 되는 이 HLB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승인돼서 올라갔을 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저는 무조건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승인이 거절됐을 경우에 주식을 잡을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어. 이 주식을 팔 수 있어요? 절대 못 팔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승인이 됐을 땐 살 수 있고,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못 판다. 매도를 못 해요. 왜? 매도의 물량이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반드시 저는 일단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이 맞다라고 봐요. 올라갔을 땐 살 수 있는데 내려갔을 때 못 판다? 그럼 저는 내려갔을 때 생각하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3만원대부터 어디까지 올라왔죠? 정정하겠습니다. 3만원대 있던 외국인 지분율이 14%, 13%였는데 이 주가가 10만원, 11만원 가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과연 이거를 HLB 주식을 매집한 걸까요? 매집한 걸까요? 저는 이 물량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공매도 물량을 해지했다고 생각해요. 공매도 물량을 해지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숏스퀴즈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해지용으로. 해지용.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 사면서 올라왔으면 지금 뭐야? 다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일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서 해지용으로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외국인 지분 자체를 공매도 친 물량과 비례해봤을 때, 대조해봤을 때 해지 물량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죠? 성공에 대비한 해지 물량. 그럼 추가적으로 성공했을 경우에 어떻게? 여기서 강력한 공매도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매도를 때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하겠지만 일단 그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어요. 그건 일단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분명히 불법 공매도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외국인들도 매집하고 있다. 이 말은 외국인들이 매집한다라기보다는 공매도 친 것을 어떻게 숏스퀴즈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일단 반박을 좀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게 왜 자꾸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누가? 세력들이. 자, 주포가 세력이죠. 주포 포지션이니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래량이 필요해요.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든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든 거래량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세력들이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주가가 밑으로 튄다라고 했을 때 세력들이 정상적인 매도를 할 수 있겠냐?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의 특징을 좀 보게 됐을 때 급등할 때 매수한다.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게 개인 투자자의 특징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급등할 때, 그죠? 개인들이 매수하는 걸 노려서 이 구간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세력들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팔아야 여러분 돈이고요. 영원한 상승이란 절대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영원한 상승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리 승인에 대한 부분 정말 기분 좋고 잘된 일이에요.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밑에서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분할 매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 12만 9천 원대 여러분들한테 이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최고점 구간에서 눌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이거 최고점 구간이죠. 그죠? 12만 7천 원 구간인데 거의 최고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은 누구보다 잘 잡고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릴 수 있다라는 거 예상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확한 매도 타점 한번 잡는 거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구간이 몇 타점이었는지, 지금 구간에서 왜 HLB 주가가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생 한번 할게요. 분기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봤을 때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한 이 상태다. 어떻게? 3분의 2분의 1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더 가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매도 안 했을 때 쭉 빠지면 어떻게 돼? 기분 굉장히 나빠요. 자, 이거 3월 29일 관점으로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오고 어떻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16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조정받고 다시 급등할 때 한 번 더 몇 타점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몇 타점 들어가야 된다. 다시. 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이거 조정 안 받고 그냥 쭉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야, 무슨 책임을 져요? 3분의 1 매도하시면 3분의 1 남잖아. 그죠? 2분의 1 매도하면 2분의 1 남잖아요. 그죠? 바로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욕심. 우리가 지금 3만 원, 5만, 7만 원 잘 들고 왔고 뭐 해야 된다? 지금 2분의 1, 3분의 1 수익 챙겨야 된다. 수익 챙기셔야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 챙기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어떻게? 얘네들이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어제랑 엊그저께 거래량보다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 몇 시예요? 10시도 안 됐습니다. 10시도 안 됐는데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 붙고 있다. 뭐에 대한 기대감? 3시 40분에 IR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메타 좀 잡아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전거래가 들어가고 있다. 자전거래로 뭐? 매도창에 호가를 쌓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한투자에서 쇼스키즈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쇼스키즈. 근데 우리가 이 쇼스키즈를 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증권 또한 검은머리 외국인 쇼스키즈가 나오는 그러한 창구로서 작용이 돼요. 누구? 신한, 삼성.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어떤 재료 소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악재 노출은 주가 상승이고요. 재료 노출은 뭐예요? 주가 하락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예요? 재료는 아침에 파이널 리뷰 노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겹죠? 지겨운데 저도 계속 지겨운데 틀어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이날 영상을 찍는 도중에 찍고 나서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바로 급락이 나오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멘탈을 엄청 잡아드렸어요. 걱정하지 마라. 주가 올라갈 거니까 버텨보자.
나쁘지 않다. 지금 주봉상 85,000원 구간 지지선이고 절대 무너질 자리 아니니 현 구간에서는 버텨가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반등을 했어요. 주가 반등을 했고,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까지 잘 올라왔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는 무조건 급등할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안티가 많이 생겼어요.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얘기해 드리면서 안티가 많이 생겼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여기서 똑같이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 했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보려면 분할 매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가, 개인들의 심리가 여기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또 기대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 또 최근에 9% 빠졌잖아요. 목금 동안. 또 사람들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어떡하냐.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게 뭘 끝납니까? 5월 16일에 기대감 살아있는데. 찌라시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믿음이 안 되는 거고요.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눌렀다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눌렀다 가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것들이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절대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그때 세력들은 엑시트를 하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인 상승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개인 투자자가 웃긴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HLB 싫어하시는 분들은 야, 나는 올라가도 절대 HLB 안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 진짜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 친구도 그랬고요. 이 종목이 있잖아요. 지올 에너지. 자, 이렇게 옛날에 작업을 해놓고 밑에서 계좌 분산 때리고 이 주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봐봐요. 이런 구간에서 어때요? 어때요? 이런 구간에서 무섭죠. 되게 무섭잖아요. 작전주 같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죠. 야, 이거 종목 어떠냐? 야, 이거 작전주야.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 내가 봐도 좀 그렇다. 좀 차트가 위험해 보여.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머리를 쳤어요. 위로 쫙 17% 쳤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야, 이거 지금 잘못 들어가면 물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혹시나 급등 나오면은 그때 설거지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딱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죠? 그랬더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다음날 어떻게 들어가요? 다음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자리가 여기가 개인들이 고민하는 자리고 개인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여기에요. 야, 이거 상한가 같잖아. 야, 이 리튬 사업 진짜로 하는 거네. 진짜로 하는 거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애매하게 올라갈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한가로 가잖아. 사람들이 미치는 게 상한가를 보면 눈이 돌아가요. 왜? 상한가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상한가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다. 상한가는 세력들이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친 듯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 그리고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하다가 한번 올라가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1억 2천만 주 터졌단 말이야. 1억 2천만 주. 여기서 거래량이 1억 2천만 주.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자전거래 열심히 돌려서 물량 다 넘겼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설거지 당했어요. 설거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 입장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의심이 되는데 급등을 하니까 뭐예요? 급등을 하니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HLB.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던 사람들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뭐한다? 엄청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때 우리는 물량을 넘기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애가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냐.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에 대해서 별로 반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8% 뺐다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도 주가가 잠깐 밀렸을 때 주말간에 단기적으로
악재, 찌라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밀었다 올라간 형태를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걔네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자라고 말씀드렸고 주말간 금요일 장 끝나자마자 또 찌라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개미들한테 최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영상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주가 잘 가고 있다가 이날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8% 정도 뺐다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이고 빼기 전이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기 전에 개미를 털고 가는 게 개미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개미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HLB는요. 지금 유통 주식이 1억 2천만 주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을 뺏는다라기보단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뺏는다라기보다는 여기 앞에서 뭐였다 했죠? 매물대라고 했죠. 그죠? 이 매물대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올리려고 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분명한 건 뭐요?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매물을 맞았다. 매물을 맞았다라는 뜻이 뭐죠? 앞에 구간에서 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을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올렸는데 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럼 이 팔 사람들, 세력들 입장에서 굳이 비싸게 팔아줄 필요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력들 입장에서 너희들 여기서 팔놈들 오케이 팔놈들 확인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놈들을 추가적으로 주가를 급등시켜서 매물을 받아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털어줘야 되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 급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올려서 털어줄 거고요.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눌렀다 보내주겠죠. 근데 저는 세력은 지금 급하다라고 생각해요. 급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6일까지 그죠? 이제 10일거래에서 1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을 빠르게 소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봉상이 아니라 분봉상에서 순간적으로 밀었다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밑으로 마이너스 한 7, 8%쫙 밀어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털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 투자자한테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로 털릴 놈들 털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왜? 이제부터는 무조건 위로 슈팅 자리예요. 슈팅 자리. 미친 듯이 위로 쏠 자리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뭐 한다고요? 위로 쏠 자리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쏠 자리인데 여기서 뺐을 때 털리는 놈들은 뭐예요? 원래 올라가도 털리는 놈들. 그죠? 한번 털어주고 감으로써 어떤 차트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꼬리 달고 올라가는 패턴. 그죠? 꼬리 단 상태에서 내가 매도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매도 안 한 사람들은 이 주가 상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역시 개미 털기였다.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주가가 개미 털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개미 털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매물대를 붕괴시켜주고 추가적으로 개미들한테 개미 털기라는 믿음을 주는 봉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봉이. 그럼 이런 봉이 만들어졌을 때 세력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세력 입장에서는 먼저 털릴 놈들 털 수 있죠. 올라갔을 때 털릴 놈들 털어버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밀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개미 투자자가 안정감을 느끼죠. 역시 개미 털기였어. 나중에 그러면은 세력들이 목표한 엑시트가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20만 원에 해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20만 원 갔을 때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려고 해서 주가를 쭉 팔았단 말이야. 매물을 팔았어. 올리다가 쭉 눌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음봉까지 빠졌어. 그죠? 그럼 주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모양에서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 이때 안판 개인 투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도 개미 털기야. 그죠? 이때가 FDA 승인 됐을 때일 거예요. FDA 승인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는데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승인됐다라고 치면은 저는 승인돼도 재료 소멸로 단기적인 하락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력이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엑시트를 할 때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 여기서 안 팔았던 개인 투자자는 믿음이 강하단 말이야. 이것도 개미 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매도를 안 하죠. 왜? 욕심 때문에.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왜? FDA 승인됐으니까 더 가겠지라고 생각으로 안 팔겠죠. 이런 믿음이 있는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설거지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순간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어떻게 물량을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11만 5천 원쯤에 물려 있다 칩시다. 지금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최근에 어디까지 빠졌어요? 8만 5천 원까지 빠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빠진 거야. 내가 1,000만 원 들고 있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빠졌다가 본전이 온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맞죠? 맞죠? 결과적으로 빠졌다가 본전이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금액을 1억으로 바꾸면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눌러줬을 때 어떻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거예요. 이때 기억이 되살아날 거다. 어떻게? 투매가 나오겠죠. 물량 받아서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신성 델타테크처럼. 제 신성 델타테크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이 파동을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매도 타점, 그 다음 매도 타점, 매수하지 마라. 그죠? 이거는 더 내려오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잡아볼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때도 마찬가지. 개미들한테 빠져도 올라간다라는 심리를 심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1% 시작했다가 15%까지 빠졌죠. 그죠? 10만원 라운드 피어까지 빠졌다가 종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종가 마이너스 2%까지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 개인 투자자한테 역시나 개미털기였다.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다. 무섭다. 왜? 개미털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개미털기가 아니고 뭐요?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죠. 왜? 개미털기라고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안 팔죠. 올라갈 때도 안 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팔다가 설거지 당한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일단 이 부분 마이너스 8% 빠졌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예상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죠?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승인은 승인인데 조건을 단 승인이다라는 부분이 이 악재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시초가에 이렇게 악재로 보이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흔들면 돼요. 개인 투자자 심리를 어떻게 흔들어요? 조금만 주가를 밀어줬을 경우에 개인 투자자는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뭐라 그러죠? 승인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을 때는 승인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승인이 되긴 된 건데 조건부로 승인됐다. 악재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악재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HLB는 이미 임상 3상이 끝났고요. 그죠? 임상 3상이 끝났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결과까지 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을 때 이 조건부 승인이 결코 나쁜 것이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일단 너희 약이 괜찮으니 약물 일단 팔고 나서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 결과적으로 뭐요? 일단은 판 겁니다. 팔 수가 있다는 거. 일단 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이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는 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은 다 필요 없고, 임상 3상이 끝난, 그죠? 임상 3상이 끝났는데 조건부 승인이 왜 나오냐고요. 주가를 눌러서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개인들을 최대한 물량을 뺏어서 주가를 누르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뺐다가 올리면서 개인들한테 어떻게? 무조건 승인된다라는 심리를 심어주는, 그죠? 승인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그대로 승인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분할 매도하자 합니다. 분할 매도하자. 주가 뺐다가도 올라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구간들처럼 걱정하지 말고 올라갈 때만 신경 쓰자. 우리는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 아닌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도 타점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제가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PPT로 번호를 좀 정리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분들께 이렇게 단기적으로 문자랑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여기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남겨드렸으니까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자리. 그래서 이렇게 남겨드렸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셔라. 자, 매도 타점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H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매도 타점 남겨드리고 있고, 아까 문자처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또는 H샵이라고 남겨주셔서 반드시 매도에 대한 부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히 추가적으로 뭐 받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이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게 극단적인 시나리오거든요. 극단적 시나리오. 뭐냐면은 만약에 승인이 됐다. 주가가 폭등을 한다. 근데 내가 3분의 1, 3분의 1을 해가지고 3분의 2 물량을 팔았어요. 15만원, 18만원에. 근데 여기서 주가가 10%, 20% 급등을 또 해. 3분의 1 물량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분 나빠요? 아쉽긴 하지만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극단적 시나리오로 만약에, 그러니까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잘 안 돼서, 만약에 재료 소멸이나 났거나 아니면 승인이 뭔가 잠깐 뭐 반려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내가 한 주도 안 팔고 있다. 근데 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쵸? 근데 반대로 3분의 1을 팔고 3분의 1이 남아있는 상태야. 그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빠졌어. 어때요? 기분 나쁘지만 상관없어요. 3분의 1 챙겨놨으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극단적 시나리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010-9201-6329로 H 또는 H샵이라고 남겨주시면 몇 타점 잡아드릴 거고, 스팸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문자가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H땡땡, H제약이면 H제약, H생명이면 H생명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계열사도 제가 내일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 5월 5일 어린이날 때 영상 한번 찍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열사에 대한 부분 매도 타점도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요, 3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수익률을 5배, 10배 만들어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수익률을 좀 보는 거거든요. 50%에서 10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걸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빠지면 어떻게? 팔고 싶고,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갔다 내려가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하향하다가 악재로 내려간 후에 반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만 잘 잡아도 단기적 몇 프로?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채널에 있는 영상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3월달과 4월달에 어떠한 종목들을 보여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200명까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많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제가 200명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히든 참여라고 몇 번이요? 010
9201 6329 있습니다. 이쪽에 위에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5월까지만 받을 거예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애초부터 뭐예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한 달에서 2달 기다려서 수익을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 50%에서 100%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 어떤 차트가 좋은 건지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거니까 무료니까 무조건 참여하세요. 몇 번이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1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남겨주신 분들께 못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나 여기 번호 이제 있으신 분들은 받으신 걸 거예요. 여기 이렇게 1억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제도 10 몇 분께 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5배에서 10배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 그죠? 종목 추천과 상승하는 종목 찾는 법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수익률은 50%에서 100% 정도까지만 보는 겁니다. 더 크게는 안 봐요. 1차 파동만 먹는 거예요. 하락하는 파동에서 반등 주는 이 1차 파동을 먹는 게 몇 프로다? 50%에서 100%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개월, 3개월 스윙 50%에서 100% 목표로 하고요. 네, 링크 드리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서 보여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입니까? 3월 7일 이때입니다. 이때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대한전선 보시면 알겠지만 1월부터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뭐 한다? 13,000원 갈 수 있으니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회수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분도 많고요. 정확한 타점으로 제시해드렸다. 그쵸? 이 친구도 여기서 내려가는 추세 유상증자 후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얘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옵투스 제약. 그쵸? 이때 옵이라고 보내주셨고 3월달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여기서 몇 타점 잡아간 다음에 어디? 위에 거한 몇 타점. 자,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3월 14일에 똑같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 추천드렸는데 잘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 옵투스 제약. 그죠? 공장이 완공된다. 자, 돌파시 체크하자. 흐름을 돌리기 시작한 몇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3월 14일이죠. 자,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예요? 5,800원대입니다. 그죠?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죠? 이때 추천드렸다. 잠깐만 보시면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이 구간부터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1차 파동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2차 파동 갈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이 1차 파동 지점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파는 거겠죠. 그 정확한 타점 또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 어떻게 갔어요? 바로 9,500원까지 주가 올라갔었다. 고가권으로. 그죠? 이러한 파동을 찾아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 여기 보시면 또 뭐 있어요? GNC 에너지, GNC 에너지. 이 종목도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주가 쫙 올라갔어요. 그죠? 요것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NC 에너지도 3월 19일 또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센터의 확정에 따른 AI 관련주로 본다. 이거는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진짜 상승이 나온다. 세력들은 이 가격에서 올릴 거다. 3월 19일 차트 볼게요. 자, 날짜 언제입니까? 이때죠. 이때 3월 19일 이때고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1차 파동 9,200원까지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초반에서 어디까지? 9,200원 50%에서 80%의 파동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마크라는 종목, 이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 추천드렸고 지금 몇 프로 벌써 52%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프로젝트 방에서 보여드리려고 정찰병까지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린 부분이죠. 인포마크라는 종 이름 바꿨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로. 요것도 잠깐 보시면은 자, 어때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또한. 그죠? 인포마크. 보시면은 언제요? 4월 4일. 자, 보겠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어디요? 밑에 구간이죠. 여기입니다. 이 구간. 얼마 갔어요? 5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2% 수익 중. 정찰병만 딱 100만원 들어갔는데 벌써 52% 한 달 만에 수익 중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드리는 종목들과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는 종목들이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억 프로젝트 참여하셔서 뭐하자?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라고 보내면 돼요? 뭐라고? 간단하게 히든 참여 또는 1억이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9101-6329 히든 참여 또는 1억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무료니까 참여해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